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벤자민 프랭클린 명언으로 분노하는 일은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안 좋은 일로 분노하는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최종전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2대3으로 졌습니다. 베트남은 승점을 얻지 못하고 3패 D조 최하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 아시안컵에서 8강 진출을 달성한 바 있지만 이번엔 16강 진출에 실패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특히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0대1로 패배하며 동남아시아 최강팀의 자존심까지 다쳤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은 인도네시아전 이후 베트남 언론과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트루시의 감독은 이라크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박항서울을 예로 들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베트남 매체 보부에 따르면 트루시에는 베트남 언론이 팬들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사람들은 베트남 축구협회가 나를 고용하기 전 베트남이 월드컵 예선에서 8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의 인터뷰는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월드컵 최종 예선 자체를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국가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최종 예선에서 기록한 8패는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전 참사 이후 꺼낼 이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베트남이 전패로 아시안컵을 마무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은 이라크전 경기력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작 트루시의 감독은 이라크전까지 패배로 장식한 이후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은 경기 후 패배는 안타까운 결과지만 오늘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에 매우 만족한다며 비록 팀은 탈락했지만 여전히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아시안컵 우승 후보인 이라크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것은 트루시의 감독의 말처럼 높게 평가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대에게 패배하고도 만족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월드컵 예선에서 8패를 기록한 박항서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트루시의 감독은 정작 본인의 패배는 호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참혹한 결과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를 남기자 베트남 누리꾼들은 전사령탑이었던 박항서 감독을 찾았습니다. 베트남은 이전 대회인 2019 아시안컵에선 12년 만에 8강 신화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부상해 베트남에서 신화를 써 내려가던 박항서 감독은 지난해 1월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경기 후 베트남이 마지막 순간에 또 졌다며 베트남의 패배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에 베트남 누리꾼들이 수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트루시의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을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우리는 박항서 감독의 복귀를 원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댓글은 280개가 넘는 공감수를 얻으며 최고 인기 댓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박항서 감독이 패배했을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선수들을 보호했지만 트루시의 감독은 졌을 때 항상 핑계를 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아주 잘했지만 결국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트루시의 감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수많은 누리꾼들은 트루시의 감독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했으며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아시안컵 탈락에 분노하는 국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2023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무득점 탈락이란 굴욕을 당한 가운데 중국 누리꾼들이 자국 대표팀의 졸전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2무 1패 그리고 0득점 1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A조 3위에 그친 중국은 다른 조의 3위 팀들보다 승점과 다득점 기록이 안 좋아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중국은 2011년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이후 13년 만에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는데 특히 중국은 1976년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한 뒤 13번째 대회 만에 무득점 탈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뒤 중국 매체 소우닷컴과 신화스포츠 등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한 중국 대표팀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귀국할 것이라며 대표팀 일정을 전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댓글을 적어 대표팀을 비난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중국 남자 축구는 똥이라고 댓글을 적었고 이는 많은 추천수를 받아 베스트 댓글이 됐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비행기 타지 말고 심폐 기능이라도 좋아지게 수영해서 돌아오고 이미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던 중국 축구가 드디어 오늘 없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자국 선수들이 아닌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양코비치 감독의 중국 대표팀은 전술과 기술이 없었다며 평균 연령이 29.7세로 노쇠화한 선수단을 구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과 무승의 부진 끝에 탈락한 중국 축구대표팀은
새 사령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미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축구 사정을 잘 아는 최강희 산둥타이산 감독과 서정원 청두 룽청 감독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중국 대표팀이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과 결별할 것이라며 후임으로 3명의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명의 사령탑에는 최강의 감독과 서정원 감독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시안컵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무 1패로 탈락한 중국 대표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양코비치 감독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최악의 성적을 낸 양코비치 감독을 경질하며 서둘러 후임자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소우닷컴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축구협회는 새 감독을 중국 슈퍼리그에서 찾고자 한다며 최강희와 서정원 그리고 호르딕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최강희 감독은 지난 시즌 중국 슈퍼리그 최고의 감독이 됐다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으며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감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K리그 1 전북 현대를 이끌고 리그 우승 9회와 대한축구협회 FA컵 우승 3회, 그리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등을 달성했던 명장입니다. 아시아 무대를 호령할 때 중국 기자들이 강희대제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북을 거쳐 중국 무대로 발을 옮겼고 텐진 취한젠과 다렌 이팡, 그리고 상하이 선화 등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구단 수뇌부와 전 감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뒤숭숭했던 산둥의 사령탑에 소방수로 선임된 뒤 리그 준우승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소우닷컴은 최 감독은 연륜이 있고 유명한 지도자지만 이미 중국 대표팀 사령탑에 관심이 없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과 함께 거론된 한국인 지도자인 서정원 감독은 수원 삼성 사령탑을 지낸 뒤 2021년부터 청두의 지휘봉을 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부임 첫 시즌에 팀을 2부에서 일부로 승격시켰으며 지난해에도 청두를 중국 슈퍼리그 4위로 이끌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중국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은 아시안컵 탈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투어에 나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또 다시 노쇼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알라스르는 매체를 통해 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중국 선전에서 치를 예정이던 2경기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라스르는 상하이 선화와 저장FC 친선전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주최 측은 전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날두가 신체적인 이유로 출전할 수 없어 경기를 연기한다며 조속히 모든 채널을 가동해 입장권을 환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라스르가 중국 방문 친선 경기를 돌연 취소하자 소속 선수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례적으로 중국 팬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호날두는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내게 오늘은 슬픈 날이고 중국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축구를 하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내게 제2의 고향과 같다면서 여러분이 실망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도 봐야 하고 우리는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축구 팬은 늘 내 마음속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날두의 컨디션 문제는 며칠 전부터 언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의 한 매체는 호날두가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2주 동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며 방중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펑파이는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라스르가 친선 경기 일정에 맞춰 선전에 도착했고 경기 입장권과 주변 호텔 등 숙소도 속속 예약됐습니다. 호날두가 직접 중국을 찾는다는 소식에 중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경기 입장권 가격은 최고 4,580위안, 한화 86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호텔에서 추운 날씨 속에 기다리던 중국 축구 팬 수백 명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펑파이는 군중 속에는 욕설을 외치면서 마음속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항공기 표와 호텔 비용 등을 보상하는 방안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졌지만 축구 팬들의 마음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호날두 방중 경기 취소가 발표된 날은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선전 지역의 축구팀 선전 FC가 재정난 속에 해체된 날이기도 합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중국 축구가 비참해진 날이라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호날두는 투어 전후로 허벅지 근육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상이 장기화하면 중국 투어뿐 아니라 다음 달 초 예정된 인터 마이애미와의 친선전에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알라스르의 경기는 전 세계 축구를 양분한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2019년 7월 유벤투스 소속이던 호날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내한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지만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주관사와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호날두는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당시 6만여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유벤투스 선수단은 킥오프 예정 시각을 넘겨 경기장에 도착해 경기가 1시간 가까이 지연돼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 와중에 1초도 뛰지 않은 호날두는 국내 여론이 악화했으나 호날두의 별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역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중국에서 호날두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호날두는 사람이 항상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방한했을 때는 돌아가자마자 런닝머신 뛰면서 내 몸 상태는 최고라고 하며 영상까지 올리면서 조롱하더니 중국 사람들에게는 맞을까봐 사과까지 하네요. 그래도 한국 16강 진출을 도와준 기억이 있기에 저는 호날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한국인 감독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힘들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리라서 그냥 다른 나라 감독을 앉히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에 박항서 감독만 해도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느니 황금세대라서 잘했다느니 헛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인들이 피곤한 자리에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디 베트남과 중국이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 분수를 알고 더 이상 보기 불편한 언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